안녕하세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 리인벤트에서 정말 많은 서비스가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 중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앱싱크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얘기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관리하여 권한을 사용할 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AWS에서는 IAM과 코그니토를 활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할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가 잘 미치지 않는 그런 운영 지역으로 가다 보면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가 이제 좀 좋지 않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이 동일한 계정으로 두 개의 디바이스를 쓰는 것도 좀 일반화되어 있고요. 아이폰 사용하시고 패드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동일한 계정으로 이제 두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잦아지게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이제 다른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싱크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구와 플랫폼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모바일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은 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 데이터라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취급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충돌 감지 및 해결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동기화될 때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로직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디에서 실행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전혀 이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제가 모놀리식 형태의 어떤 거대한 아키텍처를 유지를 했는데,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개념들이 나와서 서비스들이 갈수록 이제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아지는 이제 가까이 서비스는 또 별도의 데이터 소스를 이제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럴 경우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생성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공유 데이터 저장한다든지 또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실시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적재를 바로 함으로써 추후에 어떤 필요한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이제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많은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에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API입니다. 특히나 이제 REST API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죠. REST API는 충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숙하기 때문이죠. 또 표준 프로토콜인 HT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클라이언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엔티티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서치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를 만듦으로써 저희가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에 따로 별도로 접근해가지고 별도의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클라이언트라든지 또는 미드웨어가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주는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된 목록을 가져오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쿼리에다가 필요한 필드 정보만 넘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디자인하고 서로 간에 이제 지키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다이너모DB와 일란서치 같이 별도의 이제 데이터 소스에 있다고 한다면 API에서 조인 등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또
또 이제 정렬 및 페이징,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해서 API가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미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바일에서의 어떤 데이터 접근과 변경이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이제 찾아봤죠. 찾아봐서 처음에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게 GraphQL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토픽 주제에 맞게끔 앱시크라는 서비스는 이제 그 GraphQ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raphQL을 간단히 설명하면 API를 위한 쿼리 언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이름에 그래프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아닙니다. 얘는 이제 프로토콜로서 클라이언트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와 인터랙트하기 위한 뭐 어떤 훌륭한 방법을 제공해주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의 쿼리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런타임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말로 듣는 것보다 좀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인프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GraphQL을 추가한다면 기존 레거시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현대 애플리케이션, 뭐 어떤 실시간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큰 수정 없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언어가 필요할 텐데요. GraphQL이 의사소통의 일관된 언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데이터의 추출과 어떤 변경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네스트 API를 구성하고 서로 다른 이제 엔드포인트를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지만 GraphQL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떠한 데이터 소스가 있던 인프라나 서비스가 있던지 상관없이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GraphQL은 기본적으로 3개의 오퍼레이션을 타입이 있습니다. 쿼리는 이제 데이터를 읽기 위한 것이고요. 변형, 여기서는 뮤테이션인데요.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쓰기를 위한 방법이고요. 이제 서브스크립션, 구독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푸시받는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3개의 다른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언어가 첫 번째 단어 빼고는 거의 똑같은 이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API 같은 경우에는 put, post, get과 같은 메소드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웹소켓이랑 뭐 메시징 프로토콜 등의 추가 기술 및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사용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됐지만 GraphQL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부분에서 표준화된 어떤 구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raphQL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떠한 GraphQL 시스템이나 GraphQL API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GraphQL 스키마 정의 또는 이제 짧게 DSL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는 것이 이제 쿼리 타입으로서 우리의 이제 루트 쿼리 타입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읽기 엔트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to도라는 타입을 볼 수 있는데 엔티티 정도로 인식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엔티티 안에는 id나 name, description 같은 이제 필드들이 포함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죠. 스키마를 정의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쿼리라는 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쿼리 이후에 이제 get to도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걸 하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get to도라고 했을 때 아래에 보이는 id, name, priority 이 3가지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이제 밑에 id, name, priority 같은 이제 필드명을 명시적으로 이제 선언한다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정의한 이제 to도의 필드에서 3개의 필드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due date를 얻고 싶으면 due date를 추가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4개의 이제 정보가 포함된 이게 to-do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GraphQL에서는 요청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굳이 to-do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올 필요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명시적으로 선언해가지고 그 데이터만 이제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다른 필드를 추가하게 되면 그 필드가 추가된 정보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GraphQL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속한 프로토타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키마만 정의해두면 매우 높은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또 데이터의 요구사항과 뷰를 한 곳에서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은 물론
어떤 작업의 효율성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어떤 웹이라든지 모바일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뷰 레이어랑 혹은 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랑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랑 이게 모델링하는 부분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곳에서 별도의 이제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도 선택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일괄 처리는 물론 요청과 응답,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N+1 문제와 필요한 데이터만 명시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매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GraphQL은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복잡성과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그렇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 등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려움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기를 원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앱싱크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앱싱크라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간의 모바일 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일 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앱이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좀 더 그 기능을 알아보면요. 앱싱크는 일단 관리형 서버리스 GraphQL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GraphQL의 이점을 그대로 살리고 이걸 이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앱싱크는 AWS 계정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리소스에 연결하거나 또는 GraphQL 템플릿으로 하여 아까 이제 저희가 선언했던 스키마 있지 않습니까? 그 스키마를 템플릿으로 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해주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DynamoDB가 만약에 이미 AWS 어카운트에 만들어져 있다면 앱싱크를 DynamoDB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연결함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GraphQL의 이점을 그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API를 생성할 때 우리가 이제 스키마를 지정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만들도록 지정하게 되면 스키마에 맞게끔 DynamoDB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소유권은 여전히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 관련된 어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그런 이제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서비스의 특징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ynamoDB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 소스로서 사용한다면 Dynamo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트림즈라든지 람다 트리거라든지 그런 기능들은 그대로 여전히 유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둔 클라이언트 툴셋을 사용한다면 이제 매우 쉽게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와 싱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셋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통합할 때에도 뭔가 좀 더 손쉽게 통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충돌 해결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충돌 처리라고 했을 때는 동기화를 할 때 이제 컨플릭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서버에서 이제 따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앱싱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즉 앱싱크라는 이제 서비스 자체가 그 컨플릭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데이터가 이제 서버 측에 있는 대로 항상 우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버전을 이제 서버에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커스텀한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AWS를 사용할 때 기대하고 있듯이 AWS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증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API 키를 사용하는 거고요. API 키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들어가 있는 API 호출에 대해서만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빌트인 이제 아마존 IAM 또는 이제 코그니토를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셔가지고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실시간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서비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제 실시간 동기화를 위해 이제 배포해야 할 서버 개수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이걸 또 동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앱싱크는 어떠한 규모에서도 동작하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도 좀 더 이제 오퍼레이션 레벨에서의 고민을 좀 더 덜어주는 이점이 있죠. 앱싱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는 먼저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해야 됩니다. 스키마를 통해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쿼리, 변형, 구독 등의 작업을 정의를 합니다. 스키마 정의가 언제나 먼저 처음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소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이미 AWS 계정에 내에 구성되어 있는 리소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마를 템플릿으로 하여 새로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앱싱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DynamoDB, 그 다음에 일라스터치, 그 다음에 람다 이 세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툴셋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거의 이제 산업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앱싱크에 접속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리액트 네이티브, IoT, 알렉스 스킬즈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을 당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 화면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좀 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앱싱크 콘솔 화면이고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API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API를 만들 때 제가 API 이름을 AWS 클라우드로 먼저 지정을 할게요. 그다음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샘플 스키마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스키마를 선택하게 되면 밑에 이제 샘플 이벤트 스키마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마를 이제 쭉 보여줍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고요.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샘플인 만큼 아래에서 어떤 리파지토리에서 샘플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그 설정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키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아니라 리액트, 즉 이제 웹 브라우저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GitHub에 있는 이제 화면에 보실 수 있고요. 예,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앱싱크라는 걸 이 화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카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카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 정보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카피를 하면 네 일단 할 수 있고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앱싱크.js 제가 잠시 좀 이거 다시 재정리를 좀 하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API URL이랑 이제 그 API 키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일단 이걸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보통의 이제 REST API랑 다르게 엔드포인트가 한 개만 제공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URL이 있고 끝에 이제 GraphQL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ization 타입은 API 키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수정해가지고 지금 만든 걸로 사용하게끔 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스타트를 하면요.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제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좀 다시 정의를 다시 할게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이벤트 관리하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샘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 서버를 띄우는 거라서 약간 느린데요. 네, 이제 이벤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뭐 이름이라든지 AWS 클라우드라는 행사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when이라고 현재 시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서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AWS 코리아로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이벤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만든 다음에 그 이벤트에서 그 커멘트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칠 수 있게끔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콘솔에서 스키마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샘플로 아까 이제 스키마 만들어진 거 봤잖아요. 그런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스키마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GraphQL에서 정의하는 어떤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고요. 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회하기 위한 거였고,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변경, 수정이나 생성하기 위한 거였고, 서브스크립션은 푸시를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현재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이제 쿼리들을 보면,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get 이벤트라고 해서 아이디를 넘겨주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반환해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전체에 대한 목록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리미테이션을 걸어가지고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위해 가지고 리밋이랑 이제 넥스트 토큰 같은 걸 이제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얘 이제 반환값은 이벤트 커넥션입니다. 이벤트 커넥션 같은 경우는 그 엔티티가 보시면 그냥 이벤트의 이제 리스트, 어레이입니다. 리스트로 이제 그냥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 이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있고요.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위해서 네임이나 뭐 언제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삭제하거나 이벤트에 코멘트를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멘트 온 이벤트라는 이제 뮤테이션, 즉 이벤트에 커멘트가 달리게 되었을 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노티피케이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거의 엔티티 정도의 데이터만 있고요. 이벤트가 뭐 아이디나 네임, 웨어이나 웬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키마를 선언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좀 보기 좋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기 좋게 나온 것 중에 이제 리졸버라는 게 있어요. 리졸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데이터 소스로서 현재는 DynamoDB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 소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DynamoDB 테이블이랑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곳이 이제 리졸버입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소스 네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커멘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 하나를 가져오는 거라서, 일단 DynamoDB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아이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get 아이템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고, 키로서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죠. 그다음 그 결과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유틸리티에서는 그냥 JSON 형태로 이제 컨버전하는 정도의 이제 리졸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get 이벤트랑 리스트 이벤트, 그 다음에 뮤테이션에서 각각의 리졸버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쿼리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뒀던 건데, 쿼리를 이제 하나 만들어 본 거죠. 이벤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리스트 이벤트라는 저희가 아까 정의한 쿼리를 사용을 하고, 리밋을 10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는 이제 이벤트의 목록이 넘어오게 되는데, 각 이벤트 목록에서 아이디랑 네임이라는 필드만 이제 받기를 원한다고 정의를 해둔 거죠. 이렇게 이벤트 리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은 만들어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가서 한번 제가 만들어진 게 있었죠. 밑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쿼리에서 문법 에러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났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보통 강타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타입을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어떤 스키마, 어떤 필드명이랑 그 필드명에 맞는 어떤 타입인지 스트링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큐멘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코멘트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고 코멘트 뮤테이션 또는 이제 이벤트 커멘트라는 이제 엔티티, 이런 것들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쿼리를 만드실 수 있는 어떤 툴을 이제 콘솔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뮤테이션만 하더라도 저희가 만들어둔 뮤테이션들을 쭉쭉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딜리트 이벤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어규먼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ynamoDB가 기본적으로 샘플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DynamoDB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아이템들이 이제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아까 전에 이제 코멘트 추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테이블을 보면 AWS 클라우드라는 이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쿼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손쉽게 뭐 해보기가 정말 쉽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벤트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뮤테이션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게 크리에이트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하게 되고, 자동 완성이 지원돼 가지고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이벤트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이 18일인가요? 18일로 하고, 제가 여기서 서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션을 추가하면 테스트 이벤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크리에이트 이벤트라는 걸 호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가로를 열어가지고 그 결과값을 받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받을지 이제 명시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ID 값만 받게끔 하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만들어준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테스트 이벤트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진 내용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 이벤트 이제 약간 싱크로나이즈 그 서브스크립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코멘트 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게 되면요. 오른쪽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추가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롱폴링이라든지 뭐 코맷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하시게 되는데, 지금 앱싱크를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시면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 좀 손쉽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오프라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잠시 인터넷을 끄고,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뭔가 코멘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1, 2,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추가하고요. 여기서 4를 추가하고 5를 추가한 다음에, 지금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연결됐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1, 2, 3이라고 이제 머지가 되는 거죠. 1, 2, 3, 4, 5로 이제 머지가 돼서 순서대로 이제 컴플릿이 레졸루션 됐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션을 잃었는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만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1, 2, 3, 4, 5 이제 순서대로 이제 머지가 되면서 저희 데이터의 컴플릿이 이제 해결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가 람다 어떤 로직을 추가하지 않았고, 앱싱크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거의 이제 그냥 단순히 폴리시만 진행하게 되면 그 폴리시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커멘트에서 그런 걸 추가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create라고 이제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 느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셔널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느낌표를 없앰으로써 크리에이트 바이 같은 경우는 옵셔널로 넣게끔 하면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데이터 타입에 이미 그게 적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엔티티는 바꿨으니까 이제 뮤테이션, 즉 코멘트를 추가할 때 크리에이트 바이가 추가되게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그다음 세이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은 스키마를 정의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리졸버라는 거를 수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멘트 온 이벤트라고 이벤트에 커멘트를 추가할 때 저희 여기에 create by라는 걸 추가를 해주는 거죠.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쿼리를 한번 날려보게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2라고 만든 다음에 다시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만들고 이 ID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뮤테이션에서 커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 ID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뮤테이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제가 add commen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omment on event라는 거에서 이벤트 아이디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테스트 코멘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d as는 그냥 오늘 날짜만 제가 넣고요. created by 중요한 내용인 여기서 AWS 코리아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커멘트 ID. 네,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일단 결과가 성공으로 나왔고요. 제가 과연 DiamondDB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이제 created by가 AWS가 추가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어떤 변형 추가라든지 어떤 스키마 수정도 스키마에서 이제 몇 가지 수정만 하면 이렇게 바로 되고,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에서도 저거를 금방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제가 클라이언트까지 좀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 컨텐츠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이제 리치 컨텐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것만 보더라도 가까이 포스트에서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프로파일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실 때 프로필 픽스라고 픽처에 이제 S3 오브젝트라는 어떤 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 타입은 버켓명이나 아니면 이제 키, 아니면 리전 이런 정보들을 이제 포함한 타입을 관계시킴으로써 저희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리치 컨텐츠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앱싱크의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들이 겪는 이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먼저 보면 데이터를 생성, 어떤 수집, 변형 등을 하고 적재하고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요구 사항인데요.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따라 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그 어려움이 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맞게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개발해 주거나 이렇게 그에 맞게 이제 리스폰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사용자는 데이터의 조회 및 수정 등을 위해 즉시 데이터에 접근하기를 원하고요. 즉 오프라인 상태라 할지라도 당장에 어떤 제가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로 접근해가지고 뭐 수정을 간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싱크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니즈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의 특성상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이제 사용자들은 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분산 시스템이나 그런 관련된 개념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뭐 노하우를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꽤나 시간이 많이 들고 저희 비즈니스의 가치를 올리는데 들이는 시간이 그렇게 별개의 이제 그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서비스 구성하는 환경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EO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는 CEO 관점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밸류를 더 추가한 다음에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앱싱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GraphQL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앱싱크인 만큼 GraphQL의 기능을 어떻게 앱싱크가 구현하는지 좀 이제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구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독은 근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하고 뮤테이션, 즉 어떤 변형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대다수의 경우를 위해 플랫폼으로 설계된 이제 확장 가능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요. 앱싱크의 모든 데이터 소스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죠. 밑에 보시다시피 뮤테이션이라고 add post라는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거죠. 즉 새로운 포스트가 추가하게 되면 앱싱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들의 이제 추가된 부분을 이제 푸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디바이스는 자기가 관심 있는, 구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보내야 되고요. 그럼 앱싱크는 웹소켓 URL 및 연결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는 그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웹소켓 연결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 변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영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각 서버를 하다가 오프라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오프라인 상태로 가게 된 다음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버전 2가 되죠. 이때 이제 철수가 들어와서 버전 2를 새로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전 2가 새 버전 1을 수정한 철수만의 버전이 되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변경을 가한 다음에 이제 버전 3을 만들었는데 영희가 온라인으로 될 때 이 버전 3과 자기가 수정한 버전 2가 이제 컴플릿 레졸루션이 되면서 버전 4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알아둘 게 충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제 충돌 처리는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므로 독자적인 서버를 유지하거나 어떤 클라이언트에서의 처리 구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클라우드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 오손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수정하더라도 항상 서버의 버전으로 덮어 쓰는 폴리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서 수정한 버전을 마지막 버전으로서 푸시하는 폴리시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이제 에토스 람다를 실행하게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토스 람다에서 어떤 충돌 처리를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사항으로서 만약을 위해 추가적인 콜백을 이제 저희가 추가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충돌 해결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서버 오손이라고 했을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변경한 버전은 날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서버 앱싱크가 서버 버전이랑 거기 있는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받아가지고 콜백을 받아가지고 서버 버전과 현재 버전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충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예제로서요,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이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DynamoDB를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고, put 아이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인풋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컨디션으로서 attribution 이제 아이디가 없을 때만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1이라는 아이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일단 여기서는 페일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컨디션 체크 페일드 핸들러라는 걸 추가함으로써 특정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람다 함수에서는 현재 버전과 자기가 이제 추가하려고 했던 버전, 즉 서버 버전과 클라이언트 버전에 대해서 두 개의 내용을 받게 되고 거기서 원하는 걸 비교하신 다음에 마지막 버전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리인벤트에서 데모로 사용했던 건데요. 보시면 이제 맵 탭이라는 데모입니다. 어떤 이제 맵이 있고요. 거기서 한 사용자가 이제 그 탭을 하면 반대편 사용자가 그 탭한 부분이 나오는 매우 심플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데모이지만 제가 이거를 기존의 방법들을 구현하려면 꽤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앱싱크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DynamoDB를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그다음 일라스틱서치를 이제 그 인덱싱 하시는데 사용하고, 람다를 사용해서 이제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리인벤트에서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앱싱크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앱싱크는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대부분의 다른 서비스와 같이 최소 요금이나 의무 서비스의 사용량이 없으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쿼리라면 쿼리에 대해서 별도로 가격이 발생하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라든지 실시간 연결, 아까 서브스크립션 푸시를 위해서 실시간 연결하는 각각의 내용을 따로 별도로 이제 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워크로드의 유형과 관계없이 좀 더 저렴한 요금과 투명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앱이 데이터를 가져와 로컬에 캐시할 수 있는 쿼리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이때 이런 작업들을 수용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100만 건당 $4가 발생하고요. 현재 이제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AWS 계정 가입 이후에 12개월 동안 명시된 사용량, 즉 쿼리 및 데이터 수정 작업은 25만 건에 대해서는 프리티어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업데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던 샘플에서는 커멘트 이 부분입니다. 커멘트가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을 때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업데이트 되는 게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용되었던 게 실시간 업데이트고, 제 같은 경우도 100만 건당 이제 $2의 가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서버에서 변경된 사항을 이제 푸시받기 위해서는 연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100만 분당 $0.08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베이스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요금 예를 볼까요?
제가 2,500명의 월별 사용자가 있는 오타가 났네요. 사용자가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때 월별 평균 사용자 연결 시간이 1,500분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월별 1,000메시지 전송 및 1,000메시지 수신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별 250만 쿼리와 250만 실시간 업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밑에 보이는 대로 계산되어서 총액이 이제 $15, 15.51달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DynamoDB가 나오게 되는데 프리티어로 이제 됐기 때문에 가금이 이제 추가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별도의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신다면 또는 DynamoDB의 어떤 프리티어가 넘어간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2,500명이란 게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액티브 유저가 이제 몬슬리 액티브 유저로 쳤을 때 뭐 2,500명 또는 이제 4배를 해서 10,000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죠? 한 50불 좀 넘는 수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앱싱크의 이점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정의된 명세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회 및 수신을 해야 했었어요. 즉 우리가 커멘트를 요청했을 때 커멘트 내용만 얻고 싶은데도 굳이 그 사람 관련된 어떤 다른 필드들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원하는 데이터만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그 데이터만 조회하고 수신하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매우 큰 이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모노리틱 서비스를 작은 서비스로 분리해서 크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개수가 늘어나는 등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아키텍처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확장성과 가용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앱싱크를 통해 단일 요청으로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조회해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를 정의해서 하는 이제 강타입 시스템으로서 더 안정적이고 뭔가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스키마를 정의함으로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 등을 미리 하실 수 있어서 실수를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자체로도 이제 문서 역할을 함으로 개발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인트로스페이션으로 스키마 정보를 GraphQL로 쿼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앱싱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실제 앱싱크 콘솔에서 이제 쿼리라는 이제 탭을 통해서 저희 이제 인터랙티브한 이제 도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우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표준인 GraphQL을 사용해서 쉽게 확정할 수 있고요. 다른 시스템과 쉽게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앱싱크를 사용하기 위해 GraphQL을 구현하는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거의 표준으로 이제 인지되고 있는 아폴로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곧바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GraphQL을 이미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엔드포인트만 바꿈으로써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앱싱크만의 독자적인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뭐 아폴로를 사용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든지 그런 부분이랑은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점 있다는 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좀 꽤나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싱크를 활용하시면요. 저희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어떤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뭐 이제 리더보드 같은 것들, 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리정보 애플리케이션, 이런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나가서 어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형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의 앱싱크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좀 배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프리뷰는 위에 보이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프리뷰 단계에서는 모든 게 공짜이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좀 남보다 먼저 사용하셔가지고 이 이점을 좀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 보기로 해서 GitHub가 있고 AWS 샘플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 밑에 들어가시면 AWS 앱싱크로 검색했을 때 지금 4가지, 5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iOS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리액티브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간단하고 쉽다는 점 이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꼭 앱싱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